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차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이 도화 언론에 완전히 그냥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 마치 이재명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처럼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효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요, 이 페북에 글도 올리고 또 이 좋은 말씀을 또 많이 본인의 방송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효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전화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전효 의원님을 모시고 또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큰일 난 것 같아요, 우선. 네? 큰일 난 것 같아요. 이거 이전에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 TV의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저의 여옥대첩에 있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여야 불문하고 다 이상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러느냐, 아마 한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화천대유라는 문제는 여야 불문하고 어마어마한 이재명이 설계를 한 이 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곽상도 의원이건 누구건 간에 저는 예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을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이 250만 원, 마지막에 333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와, 정말 삼성전자 같은 데서 30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그렇게 못 받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이거를 몰랐을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하고 정말 그 옛날에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이 강물로 뛰어들었던 논개처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천대유에 모든 걸 다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 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 있는데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긴박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최고위원회를 열린다거든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는지, 또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고위원회, 이게 본인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최고위원회에서 일정 수준의 제가 보기에는 징계 조치가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현 언론 보도 나오는 것만 봐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전효 의원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또 이재명 쪽에서 거꾸로 공작이다, 이재명 쪽에서 그동안 소스를 흘려주면서 문재인을 이 역공을 하게 만들었다 하여튼 별별 소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소문이죠. 하지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그것도 사행 비리나 마찬가지인 시행 비리사에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는 것,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곽상도 의원은 우리 아들은 사실은 성인이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저는 적어도 제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글쎄 윤일숙 의원이 정말 아버님의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투기했다는 공격에 내가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을 한 사람으로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50도 훌쩍 넘었는데 더구나 출가 외인이고 아버님하고 정말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곽상도 의원은 그 윤희숙 의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면은 저는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엄중한 때인 거예요. 지금이 그냥 왔다 갔다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대선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쟁이 2번 있어요. 물론 이제 지자체 선거도 있지만 그거는 행정부의 이 선거고 자기가 치르는 총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라의 대통령, 굉장히 네. 권한을 많이 가진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두 전쟁이 있는데 네. 자기가 하는 이 전쟁은 사실은 전투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대선은 제1차 대전, 제3차 대전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위중한 네네. 이 상황에서 이 곽상도 의원은 사퇴를 해서 네. 빨리빨리 특검으로 가고 국정조사하고 그 최재형 후보 네. 말대로 감사원에서 조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나 네.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해명이나 네. 제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곽상도 의원은 이거는 이재명이 설계한 거고 우리 네. 아들은 그 중에 하나에 네. 뭐 들어가 있었을 뿐이다. 네. 말이 안 되죠. 왜 예. 그러냐. 아들이 6년 전, 7년 전부터 근무했고 곽상도 의원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 뭐 왔다 갔다 한 굉장히 유력한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해명한 거를 보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화천대유라는 게임, 뭐 오징어 게임 같은데 나는 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코인이 아니라 화천대유에 올인을 한 거다. 네네. 그러면은 뭐 코인하고 화천대유하고 똑같다는 얘긴데 예. 다르죠. 코인은 예.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예. 화천대유는 제로 리스크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하이 리턴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7년 몸바쳐 일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러는데 네. 그 공로가 도대체 뭔지 예. 밝혀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 아들이 얘기한 것 가운데 예. 모든 게 또 나와 있어요. 예.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예.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아들에게 예. 그 김모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김모 씨는 바로 이제 김만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론인을 하다가 머니투데이에서 있다가 부동산 개발 화천대유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까 네가 한번 알아보라. 네. 이거는 문재인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고용정보원장이 되니까 예. 거기에 귀걸이를 단 이 문준용이의 문준용, 이력서를 갖고 취직시킨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빠 예. 찬 쓴 거예요. 예.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예. 이 곽상도가 성대 법대를 나왔고요. 네네.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또 성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네. 또 여기에 이제 화천대유의 사장을 일하고 있는 예. 이 이성문이라는 사람도 성대 법대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언론인들 사이에는 네. 정말 한 열흘 전부터 네. 태평성대다. 아, 예. 성대 법대의 그 예. 카르텔이다. 예, 이런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 사실을 아들이 확인을 해 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들이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라면서 예.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번 예. 배팅해 볼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예. 이거는 정말 무슨 실토한 겁니까? 자백한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 예. 가슴을 예. 이렇게 난도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이재명한테 열받고 김만배한테 열받고 은수미한테 열받고 있는데 네. 곽상도까지 이렇게 우리 가슴에 칼질을 난도질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아주 저도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 대응이 곽상도 의원도 우리가 뭐 지금 여권에 이렇게 비리 의혹 있을 때 뭐 곽상도 의원 뭐 앞에서 공격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그 본인의 아들과 대응할 적에도 우리 아들은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봉급을 얼마씩 받다가 최종적으로 330만 원 받았을 뿐이다. 네. 이것이 더 많은 문제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곽상도 의원도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자기가 김만배하고 남욱 변호사는 만났다. 근데 그렇죠.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만났는지 된 후에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응 자체가 그동안에 본인이 쪽집게같이 공격할 때의 모습하고 자기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여기 김만배하고 남욱이를 만났는데 그러고서 아들이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뭔가 관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보라 했다고 하고, 또 곽상도도 언론에 밝혔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면 네. 그런 것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문준용이까지 나왔어요. 문준용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예, 문준용이까지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아휴, 참, 그 문준용이가 예. 끼어들어갖고 또 조국까지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준용 조국. 네. 그러니까 나는 귀여운 수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예. 2억인데 얘는 예. 50억 먹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도 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저는요, 그 예. 곽상도 의원이 아들 월급 명세서를 쫙 예.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 어? 예. 그렇다면은 아들이 예. 얼마를 성과급을 받았는지를 그때 이미 알고 그렇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 근데 밝혔어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 있는지 예, 예. 세상에 바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냐, 예, 예. 뭐 이렇게 우리 전 위원장님처럼 빠르고 영민하신 분은 전혀 뭐 안 누가 그래요. 말하면 5분이면은 알아듣지만 아니에요. 사실 또 안 그런 사람, 또 생업에 바쁜 사람은 막 하루 지나니까 그게 이거였구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하루를 못 넘겨요. 근데 예. 곽상도 의원이 네. 어떻게 지금 뭐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때 그걸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네. 곽상도하고 이재명하고 네. 꽤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재명이 이른바 네. 검사 사칭 했을 때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담당을 그 당시에 곽상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 저는 그랬죠. 그렇지만 네, 이제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그 네.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다. 네. 그리고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거다. 네. 이건 문준영이가 나는 글로벌한 아티스트라는 거하고 거의 수준이 똑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문준영이가 얘는 피레미였나 보다. 예. 이 50억대 뭐 그동안 예. 문준영이 받은 거 이렇게 하면 한 4, 5억 원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 뭐 10분의 1등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 네, 네. 빨리 곽상도 의원은요 네, 네. 참여하고 네, 그리고 네. 퇴직금 50억. 예,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상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 알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뒤통수를 친 게 더 기가 막힌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식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네. 이제 윤석열 캠프의 이상일, 전에 이제 중앙일보 네.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이상일 의원도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놨네요. 보니까 네. 일반 통념이나 상식에 비춰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뭐 네.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를 똑바로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한테도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 다 네. 특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여기에서 말이죠. 어제 네. 자기가 광주에서 졌을 때는 이렇게 네.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네. 오늘은 또 느닷없이 제일 처음대로 이거 봐라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냐 또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이런 이재명이 우리 국민들이 대장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이 여권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데, 신뢰를 하는 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정말 무서운 후보, 소름 돋는 후보 같아요. 네. 저도 이 아수라라는 영화를, 제가 그렇게 잔인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네네. 정말 거기에 보면은 네. 이 감독이 네. 성남 일대에서 거의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이재명에 대해서 다 취재를 한 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아수라에서도 막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 막 피우는 거, 예. 이재명이도 그렇게 했고, 예.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이 일종의 예. 이 클리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저도 알겠지만은 예. 이재명이라는 예. 말하자면 이 박성배 시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네네. 진짜 악마급의 악당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이재명이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부선 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네. 그렇게 고소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김부선 씨는 고소를 못하고 네. 판판이 지금 가만히 있고 있지 않아요? 네, 꼬리를 네. 내리면서. 네, 네. 그런데 김부선 씨를 어떤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하고 인격 살인을 했는가 보면은 네, 네.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데,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는 예. 이제 아마 저는 오늘 전주에서는 네. 이재명이가 오히려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네요. 저도 어제 방송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지금 이미 방송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셨군요. 가수라도 이길 네. 거다 그렇게.
이재명이가. 예, 예. 그러고 나면 이재명이가 이제 아나무인이 되고 이 네. 모든 거를 네. 이 국민의힘, 즉 네. 국민의 짐 게이트다 이런 네. 식으로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고도 남아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기가 화천대유의 설계자다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은 뭐 곽상도라든가 원유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끼워 맞춘 게 네. 일종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고 네. 이렇게 사악한 이재명을 상대로 네, 네. 우리가 네. 전쟁을 치러 가지고 네, 네.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예, 예. 지금 이 상식을 이 뒤엎는 아주 반상식의 사악한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네네. 정말 칼을 벼려도 아주 날카롭게 벼려야 되고 네네. 또 자기 자신의 허물을 예, 예. 덜어내고 잘라내는 것도 네네.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네네. 곽상도 의원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네.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분명히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나는 특검 못 간다. 네. 그 다음에 국정조사 못 받는다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밀어붙여야 돼요. 곽상도를 날리고 네네. 우리 이렇게 읍참마속하면서 쳤다. 그리고 네네. 우리 나아간다. 이러면서 밀어제끼면 네. 지금 화천대유라는 게 이번 추석 밥상을 완전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천대유 하소유가 인사말했대요. 그런 점에서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해야 되고 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거나 진짜 국민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뭐 연좌제냐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공이 많은데 네. 공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 개인적으로도 네. 곽상도 의원이 몇 안 되는 밥값하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예, 예. 그동안 훌륭한 일 문준영 많이 문다에 했어요. 예, 네, 예. 저도 그랬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은 네. 국민이 뽑아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네네. 뭐 곽상도 의원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네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네네. 자기한테 그런 허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끝난 거죠. 아니 국민한테 받는 이 세경, 예. 이 세비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그렇죠. 지금 그거를 50억 원을 아들이 이렇게 받았다? 저는요 예. 이게 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녀가지고 50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예. 누구는 뭐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는 오너한테 인정받지 않으려고 뭐 회사 다닙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네. 건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한 거예요. 예,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상에서 돈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전 이것도 이상해요. 네. 결국은 이 중간 정산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앞서서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욱 이 예. 변호사 예.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난 거를 부인을 안 했잖아요. 곽상도가. 그렇죠. 예. 근데 이 남욱이라는 변호사도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뭐 받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냥 1,000억 넘게 챙겨가지고 예. 1,0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1,000억 넘게 챙겨갖고 미국으로 튄 거예요. 네, 샌디에고 네? 튀었어요. 그렇죠. 좋은 데로도 갔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데로 그리고 갔어요. 그 부인이 MBC의 정모 기자예요. 예, 근데 예. MBC가 자본 잠식을 해가면서까지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월급 많이 주거든요. 웃기는 예, 예. 회사죠. 그렇죠. 근데 그 부인도 회사 네. 그만두고 그 좋은 MBC에서 네, 네. 이러면서 부부가 튄 거예요. 근데 예, 그 예. 이제 과정이라든가 이 때라고 할까요? 타이밍이 곽상도 아들이나 남욱이나 비슷해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면은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뭘 의미하는가? 네. 그다음에 이 곽병채라는 이 친구도 너무너무 젊은 친구가 한심한 게 네. 네. 지금요 네. 솔직히 이씨 짓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네. 뭐 화천대유가 더 네.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몰랐겠어요? 몰랐겠냐고요. 7년을 그 회사에서 다니면 네. 그 회사의 자기 말을 100% 믿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한테 인정받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네. 더구나 1호 직원이라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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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제가 일호 이거를 볼 때 한솔 일호 참 직원. 예. 네. 이 LH 공사도 이재명하고 아주 가까운 민변 출신
그 시민단체에서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번에 화천대유 문제도 정말 이재명의 사악한 설계에 의해서 여기에 말로스를 한 게 곽상도 아들이고 원유철이고 이 참담해요. 그러니까 제명하고 본인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것도 좀 의혹이 생기는 것이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3월에 퇴사하기 전에 50억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5억짜리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번 3월 달에 다시 이거를 바꾸게 됐는지 이 배경 원인도 우리가 또 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에 우리 국민님이 완전히 깨끗이 털어가지고 우리에게도 냉정하다.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한 90% 온 것 같은데 다시 또 판이 뒤집어져요. 이거 뒤집어 엎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재명의 화천대유지 절대로 국민의힘의 화천대유는 아닌데 국민의힘의 곽상도와 원희철이 바보같이 사탕 물려주니까 거기에 뛰어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여의도에 또 거물급들이 여기에 뭐 돈을 받았느니 지금 뭐 이게 일파만파예요. 그래서 곽상도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그다음에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신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의혹이 있다는 사람 제보도 받고 국민의힘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홈페이지에 뭐 비상선언 딱 연결해놓고 전부 제보해달라. 뭐 민주당 거든 국민의 거든 전부 제보를 받아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핵폭탄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정권 다 찾아올 아주 혹인데 작년에 4.15 총선에서 다 이기려고 하는 그 이길 수 있는 판을 갖다가 놓친 거하고 똑같은 판을 흘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이 장난을 칠지 몰라요. 이재명 일당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톤하고 지금 여당의 우리 야당의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도 읍참바속의 심정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결단하라. 또 유승민 의원도 제명 출당해야 된다. 또 이 원희룡 의원도 뭐 특검 이런 거 다 그대로 다 시작하자. 뭐 모두가 다 그냥 우리 전 의원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대목이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말이죠. 청와대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때 검찰 명운을 걸고 수사해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기무사 이 계엄령 문건 나오니까 해외 순방 중인데도 그거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뭐 기무사령 한 명은 극단 선택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선거라고 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 이게 박수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청와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청와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는 우리의 어떤 이 포커스를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도 지금 김여정이가 종전선언 그거 잘하면 공정하게 하면 좋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하나로 지금 청와대가 들떠가지고 아주 문재인이는 기분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기가 막히죠.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18년부터 몇 년간을 속아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직도 그 생각에 남아있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요새 뭐 제가 보기에는 흥분해갖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김여정이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김여정이가 진짜 하고 싶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불쌍하니까.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웃돼가지고 보수당 정부 들어오면 김정은 정권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발림으로 주는 거지. 그래갖고 판을 좀 유리하게. 한마디로 대선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신호지 정말 비핵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 이런 이 분위기를 우리 야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이 곽상도 의원 뭐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은 내용 여하를 떠나서 어떻든지 간에 이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우리 전 의원님이나 다른 이 후보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번이 이제 5시에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게 뭐
불똥이 튈 걸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휘발성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네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뭐 국정원에도 계셨습니다마는 네네. 지금 국정원장이 박지원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예. 차장이 박선원이라는 거,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저는 네네. 예. 사실은 문재인이가 국정원장을 박지원을 앉혔을 때부터 좀 소름이 끼쳤어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랬어요. 네, 그쵸.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네, 네. 그래, 오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렇게 일요일 날 쉬지도 않으시고 제 방송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아유, 전 위원장님 이렇게 예. 애쓰시는데 하여튼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앞으로 또 전화 가끔 네, 또 네.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힘 합쳐야죠. 예, 대권 화이팅 승리를 한번, 향해서. 화이팅 한번 하시자고요. 예,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전혁 의원님의 아주 이 해안을 가지고 이번 이 화천 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신나게 여권의 비리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느닷없이 돌출된 사건이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이 곽 의원이 그거 회사가 준 건데 어쩌란 말이냐, 그건 회사하고 아들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곽 의원, 곽상도 의원 저도 참 좋아하는데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주니까 화천대유가 받아온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합니까? 아니잖아요. 회사가 주니까 4,045 배당금 받은 거 천화동이,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합니까? 회사가 줬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왜 회사가 그렇게 잘못된 수익 구조를 만들었느냐? 그 수익 구조 잘못된 데서 나온 돈이니까 이 돈은 합당하지 않은 뭔가 이상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서도 화천대유 하십시오. 천하 동인하십시오. 이 정도로 이 시니컬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이 악화된 민심에서요. 이 돈을 줬으니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의 대응과 이 다른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요. 곽상도 의원 억울한 점이 많고 그 아들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했다. 저도 그 얘기도 들으면 사실 저도 사실 공직자를 하면서 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진정성을 저도 믿고는 싶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의혹이 일단 이렇게 제기되고 있고, 특히 대권 3월 9일이잖아요. 정권교체 저의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 보도 리얼미터가 그야말로 뉴시스 창관 20주년에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23%나 높아요. 이 정도로 23%가 아니라 17%인가요? 그 정도 높은데, 이 정도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 때 야권에서는요 조금도 실수하면 안 돼. 정말 차이점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곽상도의 앞으로 기자회견도 하실 수 있고 또 페북에 입장문도 내놓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재명이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 봤어요? 일체 사과 안 하잖아요. 나 일어나냐 먹은 데 없는데 누가 나한테 감히 돈 먹었다고 하느냐? 얼마나 당당하게 달려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실증이 나고 분노하고 격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차이점은 뭐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아들이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소란을 일으킨 거, 논란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에 솔직히 얼마나 이 대여 공격수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통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공세의 이 포인트도 굉장히 강하고, 저도 그래서 곽상도 의원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는데 차별화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오늘 5시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가 긴급최고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